3월 정부 발표 통합돌봄 아직 모르신다면 집중해주세요. 만약 동사무소 직원이 여러분에게 부모님 장애 등급 없어 지원이 안 됩니다 라거나 장기요양 등급 심사에서 떨어져서 해드릴 게 없네요 라고 돌려보낸다면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속으로 아싸 우리 부모님은 무조건 1순위 합격이구나 하고 쾌재를 부르셔야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고요? 지금 나라에서는 당장 이번 달 2026년 3월 27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어서 통합돌봄을 시작한다고 난리입니다. 의사가 집으로 직접 왕진을 오고 낙상사고 안 당하게 집수리도 해주고 요양보호사가 전담마크하는 이른바 VIP급 홈케어를 국가가 알아서 그것도 거의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 엄청난 혜택을 1순위로 받아야 할 가장 위급한 어르신들을 정작 창구에 앉아있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제대로 모르는 1순위의 비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종결합니다. 상식처럼 굳어진 동사무소의 뻔한 핑계를 단 한마디로 제압하고 내 부모님에게 꼭 필요한 수백만 원짜리 요양과 의료 혜택을 당당하게 쟁취해오는 반격의 매뉴얼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통합돌봄 이미 알고 계셨다면 1번, 오늘 처음 알았다면 2번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보가 살아야 숨쉬는 곳 황금통찰. 80대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에 낙상까지 겹쳐 꼼짝없이 누워 계십니다. 자녀가 동사무소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장애 등급이 없어서 해드릴 게 없네요. 결국 자녀는 어쩔 수 없이 사비로 방문 간병인을 씁니다. 직장인 월급이 우습게도 통째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정말로 이게 법적으로 맞는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무지가 만들어낸 잘못된 안내입니다. 통합돌봄제도, 어디에도 장애 등급 필수라는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구 직원의 말 한마디를 법으로 착각하고 발을 돌리는 순간 여러분, 가족의 지갑은 매달 300만 원씩 무참히 빠져나가고 맙니다. 1년이면 3,600만 원,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을 고스란히 길바닥에 버리는 셈입니다. 가장 큰 함정은 제도 자체가 아닙니다. 제도를 제대로 모르는 공무원의 말을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우리의 순진함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통합돌봄제도가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신청을 받아야 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 상당수가 아직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내려보내도 말단 창구까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인 공백이 존재합니다. 정말 화나지 않으십니까? 국가가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제도인데 정작 그 혜택을 전달해야 할 사람들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건 제도를 모르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첫 번째 창구에서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직원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담당 팀장이나 구청, 통합돌봄 담당 주무관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연결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실제로 담당 주무관은 읍면동 직원보다 제도를 훨씬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거절이 승인으로 바뀌는 경우가 현장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를 모르면 손해를 봅니다. 그것도 매달 눈에 보이는 숫자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등급에서 떨어진 바로 그 순간 사실 1순위 자격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지금부터 딱 4가지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1순위입니까? 동사무소 직원도 헷갈리고 가족도 모르고 심지어 현장 요양보호사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 기준을 지금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 1순위 대상자는 딱 4부류입니다. 첫 번째,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같은 재가 서비스를 이미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미 제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연계가 됩니다. 두 번째, 퇴원 환자입니다. 종합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 집에서 의료와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어르신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입원해 계신 동안 퇴원 전에 미리 신청하면 퇴원 당일부터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 번째, 요양시설 퇴소자입니다. 요양원에서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어르신입니다. 시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데 바로 이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 통합돌봄의 핵심 역할입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등급심사 탈락자, 즉 등급 외자와 판정 대기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심사에서 떨어진 분, 혹은 지금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분, 이 두 경우 모두 통합돌봄 1순위 대상에 해당합니다. 1장에서 말씀드린 그 동사무소 직원의 말이 왜 완전히 틀렸는지 이제 보이시죠? 등급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등급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더 빠르게 발굴해서 도와야 하는 대상인 겁니다. 이 네 부류 안에만 들어오면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 왕진, 간호사 방문, 요양보호사 파견, 낙상 예방을 위한 집수리, 식사 지원, 이동 지원까지 총 30여 가지 서비스가 촘촘하게 연결됩니다. 우리 부모님 집 근처에 의사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와 집수리 기사가 항시 대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은 비용이나 거의 무료로 말이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장기요양 등급 보유자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착각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기존의 노인복지 서비스 대부분이 등급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 직원도 신청자도 자연스럽게 그 틀로 통합돌봄을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통합돌봄은 바로 그 높은 문턱을 깨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등급이 없어도, 등급에서 억울하게 떨어졌어도, 지금 당장 집에서 의료와 돌봄이 동시에 필요하다면 그게 바로 확실한 1순위 자격입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 주변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이 제도, 미리 알고 있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연간 수백만 원의 병원비와 간병비 차이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기준을 정확히 알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머릿속에 단단히 박혀있는 잘못된 상식들입니다. 이 오해를 그대로 방치하면 아무리 귀한 정보도 결국 내 부모님을 지키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틀린 상식들을 하나씩 시원하게 박살내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2장에서 이미 확인하셨죠? 등급 심사에서 안타깝게 탈락한 어르신이 오히려 통합돌봄의 확실한 1순위 대상입니다. 등급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은 이 제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가짜 조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착각이 생겼을까요? 기존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 돌봄 서비스 대부분이 등급을 기준으로만 설계되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통합돌봄도 같은 틀로 읽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통합돌봄은 바로 그 낡은 틀을 깨부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자녀가 직접 연차를 내고 동사무소 창구에 가야만 신청할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현장의 요양보호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 심지어 시설장님도 얼마든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곁에서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 제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자녀가 멀리 지방에 있어도 즉시 서비스 연계가 됩니다. 바쁜 직장인 자녀가 생업을 중단하고 억지로 연차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부모님 담당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공유해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처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등급 판정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된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등급 판정은 신청 후 보통 30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걸립니다. 그 막막한 공백 기간 동안 아무런 서비스 없이 방치되는 어르신이 만약 낙상 사고라도 당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단 한 번의 낙상이 남은 10년을 차가운 요양병원 침대에서 보내게 만드는 비극의 출발점이 됩니다. 판정 결과를 기다리는 바로 지금이 통합돌봄 신청의 황금기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착각입니다. 한번 거절당하면 다시 신청하기는 매우 어렵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돌봄 신청에는 횟수 제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강조했듯이 읍면동 창구 직원이 잘 몰라서 거절했다면 구청 담당 주무관에게 직접 연결을 요청하면 됩니다. 내가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의 정당한 혜택과 권리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 네 가지 착각 중에 단 하나라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부모님이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위험한 공백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공백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뼈아픈 손실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72세 박순자 씨는 지난 겨울 새벽 3시에 화장실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에 감각이 없으셨고
낙삼 후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한 채 2시간을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누워 계셔야 했죠. 다행히 멀리 사는 딸이 새벽에 안부 연락을 한 덕분에 겨우 구조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일이 있고 나서 딸은 곧장 동사무소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죠? 어르신이 장기 요양 등급이 없으셔서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딸은 그 냉정한 말을 들었을 때 아무런 대꾸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인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 박순자 씨는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바닥에서의 2시간이 지독한 폐렴으로 이어졌고 그 폐렴이 다시 욕참으로 무섭게 번졌습니다. 현재 가족이 매달 부담하는 요양병원 비용은 무려 280만 원입니다. 1년이면 3,360만 원이라는 거액이 생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단전이 하나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사실 통합돌봄의 확실한 1순위 대상자였습니다. 등급심사 탈락자라는 기준에 정확히 해당되었던 거죠. 만약 그날 동사무소 직원이 제도를 제대로 알고 안내했더라면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낙상 예방 집수리 서비스를 통해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가 진작 설치됐을 겁니다. 야간 방문 간호사가 연계되어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했을 겁니다. 월 280만 원의 거금이 아니라 국가 지원을 받아 거의 무료에 가까운 전문 서비스를 받으셨을 겁니다. 직원의 무지한 말 한마디가 한 어르신의 평온해야 할 노년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는 똑같은 잘못된 안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책임한 말을 법으로 굳게 믿고 힘없이 돌아서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뒤에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방금 박순자 씨의 사례로 처절하게 확인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등급심사에서 탈락하셨거나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단호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는 그 하루가 박순자 씨가 차가운 바닥에서 절망하며 버텼던 그 공포의 2시간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10년째 베테랑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박수진 씨 이야기입니다. 박수진 씨가 그동안 정성으로 돌봐온 어르신만 수십 분에 달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첫 어르신 댁에 도착하는 시간이 7시 반. 식사를 따뜻하게 차려드리고 잊지 않게 약을 챙겨드리고 외로운 마음 달래드리는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이 박수진 씨의 소중한 일과입니다.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박수진 씨가 담당하던 어르신 중 한 분이 장기요양 등급 심사에서 그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박수진 씨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난감했습니다. 어르신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는데도 정작 등급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보호자 가족에게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결국 고심 끝에 다음에 다시 한번 신청해보세요 라고 기약 없는 위로만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박수진 씨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통합 돌봄이라는 혁신적인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박수진 씨조차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 이후 박수진 씨는 관련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등급 탈락자가 오히려 통합 돌봄의 확실한 1순위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이죠. 자신이 담당하는 어르신 중 지금 당장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3분이나 된다는 것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박수진 씨가 교육장에서 탄식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10년이나 했는데 왜 이런 귀한 정보를 이제야 알게 됐을까요? 이것이 복지 현장의 뼈아픈 실제 상황입니다. 10년 경력의 베테랑 요양보호사도 몰랐던 정보입니다. 그러니 일반 가족들이 모르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의 공백 속에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할 우리 어르신들이 조용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진짜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박수진 씨가 교육을 받은 바로 그날 오후 3분의 어르신 가족에게 급히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중 한 가족은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기를 붙잡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난 3개월 동안 매달 250만 원씩 피 같은 간병비를 냈어요.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단 3개월 동안 나간 돈만 무려 750만 원입니다. 제도만 미리 알았더라면 결코 생돈으로 내지 않아도 될 너무나 아까운 돈이었습니다. 지금 부모님을 곁에서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이 영상을 선생님께 꼭 공유해 드리십시오. 선생님이 이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우리 부모님의 남은 인생과 가족의 경제적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6가지 지침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청 자격, 해당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장기 요양 등급 탈락자, 판정 대기자, 퇴원 환자, 요양시설 퇴소자, 그리고 현재 재가급여 이용자까지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이 현재 입원 중이라면 반드시 퇴원 전에 신청하십시오. 퇴원하는 그날, 당일부터 즉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퇴원 후에 신청하면 돌봄에 공백이 생겨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 사회복지사에게 통합돌봄 연계를 요청하면 입원 중에도 모든 신청 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약 요양시설 퇴소 예정이라면 반드시 퇴소 전에 신청하십시오. 시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찰나에 가장 큰 돌봄 공백이 생깁니다. 퇴소 날짜가 잡혔다면 미루지 말고 그 즉시 신청 버튼을 누르십시오. 네 번째, 부모님 댁의 낙상 위험 환경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시공, 문턱 제거 등 낙상 예방을 위한 전문 집수리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개인적으로 공사를 맡기면 수십만 원이 들지만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면 국가 예산 지원으로 거의 무료나 다름없습니다. 다섯 번째, 병원 동행이나 외출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확인하십시오. 어르신을 위한 전문 이동 지원 서비스가 촘촘하게 연계됩니다. 바쁜 자녀가 병원 갈 때마다 억지로 연차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서비스를 반드시 포함해서 신청하십시오. 여섯 번째,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십시오. 굳이 힘들게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복지는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어르신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선생님 누구든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창구 직원이 잘 몰라서 거절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구청 통합돌봄 담당 주무관 연결을 단호하게 요청하십시오. 통합돌봄 신청을 결심하셨다면 동시에 꼭 챙겨야 할 제도들이 있습니다. 모르면 앉아서 생돈 날리는 격이나 다름없으니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주간에 홀로 계시는 부모님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안전 확인부터 말벗, 생활교육의 자원 연계까지 꼼꼼하게 포함됩니다. 통합돌봄과 중복 신청이 얼마든지 가능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함께 문의하십시오. 두 번째, 재가의료급여 서비스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어르신이라면 의사왕진과 간호사 방문, 심지어 약사 방문까지 모두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지만 같은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니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장기요양 등급 재신청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결코 끝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상태가 나빠졌거나 탈락 사유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90일 이후에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동시에 재신청 절차를 밟으십시오. 등급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폭은 훨씬 더 넓어집니다. 네 번째, 긴급복지 지원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실직 등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가구에 국가가 즉시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 가족 중 소득이 급감한 경우라면 반드시 함께 신청하십시오.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까지 지원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통합돌봄 하나만 신청해도 충분하다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신청하는 순간 우리 부모님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구에서 통합돌봄 신청하러 왔는데 같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또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마디만 건네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가 수백만 원짜리 추가 서비스를 선물해 줄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중에서도 안타깝게 오늘 행동하지 않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나중에 천천히 해야지 하며 미루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복지 현장에는 나중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낙상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폐렴 또한 순식간에 노년을 삼켜버립니다. 박순자 씨가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서 절망하며 누워있던 그 공포의 2시간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2시간이 요양병원, 월 280만 원짜리 가혹한 청구서로 돌아왔습니다. 1년이면 3,360만 원입니다. 제도를 미리 알았더라면 결코 내지 않아도 될 아까운 돈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직장인 자녀라면
우리 부모님은 아직 정정하시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괜찮으실 겁니다. 하지만 통합돌봄은 바로 그 괜찮을 때 미리 신청해두는 안전장치입니다. 상황이 위급해진 다음에 창구로 뛰어오면 이미 돌봄의 공백은 생긴 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부모님께 따뜻한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엄마, 아빠, 요즘 몸은 어떠세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라고 말이죠. 그 진심 어린 대화 하나가 통합돌봄 신청의 위대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부모님의 남은 노년을 품격 있게 지켜드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황금 통찰이 더 생생하고 정직한 정보를 가져오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